2025학년도 사관학교죠. 4개 육사, 해사, 공사, 국관사 일단 공식적인 전형이 선발 공고가 됐습니다. 전형이 일단 해사가 제일 먼저, 공사가 된 국관사, 그 다음에 이제 육군사관학교가 전형을 발표했는데, 글쎄 뭐 사관학교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일단 뭐 확하다하니 변동사항은 없어요. 뭐 공군사관학교가 2024학년도에 워낙 학교장 추천도 그렇고 전형을 많이 바꿔놔가지고, 그 다음에 국관사도 일부. 그래서 학교장 추천 뭐 6회 공원 5명씩 한 학교에, 그 다음에 국관사는 4명, 그 다음에 이제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1차 시험 국어 문학도 30문제 50분, 영어도 듣기 빼고 30문제 50분, 수학은 수능과 똑같이 이제 수원투에다가 이제 선택 과목, 이과는 주로 이제 미적분이죠. 문과는 주로 이제 확통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등등 전형이 쭉 발표됐는데, 일단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하게 부분적으로 일단 전형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확인해 드리고, 이 OT 영상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1차 7월 27일날 시험이잖아요. 공동 출제가 같은 날 보기 때문에 복수제는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효율적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해서 확실하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자, 중요한 것은 합격 어떤 자의 배수에 들어가야 2차 전형에 어떤 응시 기회를 주기 때문에 1차가 안 되면 드롭이 돼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점 아시고. 그래서 제가 대주동 본원, 음마사거리 쪽에서, 그리고 서초 방배원 직행하고 서초 방배원에서 지금 가열차게 1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5월,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고3들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들, N수생들, 글쎄 여러 가지 예외로 이제 일단 한 번 더 도전의 기회를 갖는 수험생이 있을 텐데, 아무튼 5, 6월 달에 이제 그야말로 골든타임이죠. 심화과정. 지금도 문제풀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파이널 영어 과정인데, 일단 5, 6개월이 굉장히 브릿지 역할을 하는 기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을 총괄하면서 국어주단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구소장님이죠. 자, 유주혁 선생님.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연구소장 유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평소에는 이제 영어 지도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단 성안학교 지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지원 동기서랄까, 그 다음에 입시 전략 이런 것들 이제 멘토링 같이 해주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은 당연히 국영수 전문가들이 있고, 그야말로 아주 기라성 같은 베테랑들이 있고, 실력파들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넘버원이라는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금년도에는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제 1차 시험을 성공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여기 앞에 있죠. 라인업 선생님들. 자, 수학, 그 다음에 영어, 국어, 아무래도 서울대 출신 중심에 대치동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경사관 지도를 해온 바로 우리 스카이프 교육의 명장들이 자,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이나 지원 동기서 작성하는 것들은 우리 예비역 6회 공군, 육사, 공사 해사 나온 바로 중령 대령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줄 때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아무튼 이 OT 영상 강의의 기본적인 어때요? 컨셉은, 방향은 5, 6월 달에 1차 시험 대비하는 심화 과정. 그리고 이제 6월 14일부터 원서내잖아요. 그때 이제 지원 동기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지원 동기서의 어떤 그 뭐랄까 맥락이랄까 이것도 같이 하면 여러분한테 좀 OT 영상으로 제공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사관학교 지원, 그 다음에 예비 생도로서 4년 생활하고, 그 다음에 군 장교가 되는 꿈을 가진, 뜻을 가진 여러분들의 어떤 그 뜻이 이루어지게끔 바로 스카이 입시교육의 합격의 길, 성공의 길이 있다는 걸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말이죠. 일단은 뭐 전형은 크게 변동 없고 뽑는 인원도 변동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이제 연구소장님 저기 쭉 보니까 이제 애들 학생들 사실 영어를 지도해 하다 보면 영어가 이제 듣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수능식의 그 로드맵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조금 그 당황을 하는 면도 있고, 타임 어택, 즉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국어는 문학과 독서만 보고 30문제 50분인데 영어가 듣기가 없는 상태에서 30문제 50분이 쉽지 않죠. 디테일한 얘기는 이따 하겠지만은 그런 거 극복하는 가장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5, 6월 달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이끌어 주는 대로 이제 그 독해 그 자체가, 문제 유형 자체가 좀 이렇게 그 단계별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 오셔서 이제 좀 같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이제 학원에 오지 못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온라인 인강도 구현이 되고, 또는 모의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거나, 그죠? 그랬을 때는 일단 그런 모의고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여러분이 있죠. 일단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5, 6월 달에 어찌됐든 학원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역시 심화 학습을 해야만이 7월 27일 날 1차 시험 보는데 큰 로드가 안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스카이프 교육이 어때요? 저 모토로 정한 게 있습니다. 5월부터 일단은 1차 시험본은 7월 27일, 그 다음에 2차까지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올패스 전략입니다. 올패스. 누구나 다, 여러분 지원자들은 누구나 다 스카이프 교육을 통해서는 어때요?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끔 해서 컨셉이 방향이 바로 올패스 시스템이라는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나오듯이 경상관 어때요? 합격 레전드로서 대치동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입시 준비를 해준 그런 학원의 바로 스카이프 강조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사관학교 중심, 경찰대학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5, 6월 과정, 1차 대변 과정 안내할 겁니다만은, 자, 그래서 주중반은 5월 1일부터 주말반,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고3들 주말반 중심이 되겠죠. 아무래도 토일반, 그 다음에 이제 재수생, N수생들은 종일반도 있고 전일제반 있잖아요. 주말반도 많이 활용되고, 또 N수생들의 경우는 어때요? 반수하면서 주말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에 이제 고3부터 해당이 되죠. 재수, N수생도 해당이 되는데, 뭐 의대 정원을 뭐 2,000명은 늘린다. 이미 거의 학교별 안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지방에 있는 그 27개 의과대학의 약 80%, 그 다음에 이제 서울권은 증원이 없고, 이제 경기도, 그 다음에 인천 쪽에 있는 바로, 일종의 7개 그 의대 있죠? 여기는 또 뭐, 인원이, 증원이 돼가지고 전부 다 한 2,000명 증원이 되고, 또, 간호학과도 대학교, 일반 대학, 간호학과도 1,000명 지원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대를 생각하고 간호학과를 지원을 하려는 이과생들이 일단은 브리지 개념으로 일단 사관학교 원서내고 일단 7월 20일 1차 시험 보고, 근데 이제 1차 합격이 되면 어때요? 경쟁률이 높아진 것이고, 얘네들이 들어옴으로써 또 커트라인도 높여놓고 쏙 빠져버리고 2차 응시 안 하기 때문에 추가 합격 기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금년도 예년에 비해서 그런 거 입시에 어떤 지각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지원에 있어 경쟁률이 좀 올라갈 것이다. 여기냐면 어때요? 이런 허수 지원자들이 일단 사관학교 시험, 특히 재수생들이 6월 평가원에는 공식적으로 검증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7월 27일 한번 시험을 보자. 물론 이제 1차 원서 접수가 6월 14일부터니까 그 일부 뭐 기숙학원들은 아예 전부 다 사관학교 원서를 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보자.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이 또 올해는 또 예측이 될 수가 있죠.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입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면밀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때요? 일단은 그 5, 6월 심화 과정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주로 주말 중심의 학습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주중 몰입, 재수생, 그 다음에 전일 집안, 그 다음에 N수생도 전일 집안이 병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탐구 과목, 특히 인문계는 사탐구, 그다음에 자연계는 과학탐구인데, 탐구 과목은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뭐 좀 여러 가지로 뭐 고려하겠지만, 이게 사실 뭐 사관학 경찰대 1차 시험 준비하는 게 수능의 원칙을 탄탄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사관학 시험과 결이 다른데, 준비하다가 사관학 1차 안 되면 수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좀 화답을 해줄 수 있나요? 그 영어의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그 사관학교 문제랑 이제 수능 문제랑 트렌드가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유사한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고, 또 난도의 어떤 그 트렌드 자체가 좀 같이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관학교 문제를 먼저 이제 좀 접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게 되면은 약간 그 보완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좀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야 뭐 수능에 들어가지만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듣기, 수능형으로 일단 판을 전환하기 때문에 그거도 이제 문학과 독서 중심으로 30문제 50분인지 사관학교가 그렇지만 수능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바로 수능 체제에서 업무의 화장이 있죠. 선택도 합니다. 근데 수능은 수학은 똑같잖아요. 기저가 선택, 공통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랜 경험이지만 역시 수능보다도 3.5개월 빨리 보자니까 1차 시험이 그만큼 수능을 탄탄히 준비하는 그 어떤 터잡히식 면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관학 시험 준비하는 게 수능을 좀 약간 좀 약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육사, 해사, 공사, 국가에서 공동 숙제지만은 학교마다 약간은 좀 그 합격선에 약간 차이가 있고 또 이제 1차 시험 합격자의 어떤 배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5배수 남학생, 8배수 여학생입니다만 올해는 약간 그 변모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1차 배수에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어때요? 육사나 공사는 1차 성적을 합산하지 않죠. 학추 전형에서는. 그런 데 메리트 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등급제가 아니고 표준점 변환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은 여러분들 몇 등급이 돼야 좀 사관학교 1차 합격을 할 것이냐. 여기 그거는 약간 우문입니다. 여기 점수제이기 때문에 표점으로 변하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 일반 대학교도 정시에서는 어때요? 수능 점수를 표준 점수를 변환해서 합산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경찰대학은 어때요? 수능 최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만 과목별로. 그런 게 하시고. 자, 일단 85기죠. 64 2025학년도 전형이 발표됐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1차 시험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체력 검정 5종목 그대로입니다. 뽑는 인원 330 그대로입니다. 근데 딱 미세하게 차이가 생긴 게 작년하고 다른 점이 남학생 인원을 2명을 줄였어요. 작년에 288명인데 남학생이 몇 명 나왔죠? 286명이죠. 네, 여학생이 작년에 42명이었습니다. 네. 원래 재작년에는 40명이었거든요. 2명을 올리고 올해 또 여학생 2명을 또 늘렸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육사 같은 경우는 문과가 60%죠. 이과 40%고 남학생은 문과가 45%, 이과가 55%인데 어찌됐든 뭐 자연계나 이런 쪽은 좀 티어로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이제 무기 체계랄까. 아마 이 드론 같은 거 주로 이제 자연계 쪽에 어떤 그런 학문을 요하는 그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남학생 이과가 많은데 학교장 수준은 일단 작년하고 똑같이 35%죠. 그 35% 전형인데 일단 1차 합격이 돼야만이 2차 전형을 하는데 1차 합격자 배수가 남학생은 5배수죠. 여학생 8배수. 학교장 수준은 한 학교에 5명입니다. 일단 졸업생, 재학생 합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육사해서 공사 따로 5명씩 받게 돼요. 북한생 4명인데, 그러니까 복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더블로 한 학생한테 뭐, 공사, 그 다음에 육사, 우선선발, 저 학교장수 다 같이 해주는 게 없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단 5배수, 8배수 들어가야만이 2차에서 신급 체력 검정 면접 시험을 치르는데, 일단은 어때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먼저 35% 확정을 하잖아요. 우선선발.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접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640점. 물론 내신도 일부 반영하지만 내신의 의미는 크지가 않아요. 사관학교가. 근데 학교장 추천 전형 받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1차 성적 합산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2차에서 면접이나 이런 걸 뒤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사는 어때요? 3번의 1차 합격의 기회를 줍니다. 추가 합격 기회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작년도 그렇지만 이과가 굉장히 많이 돌아요. 왜 그러냐면 1차 합격해놓고도 아까 이제 의대를 간다, 뭐 등등 또 뭐 간호학과를 지원한다 등등. 그리고 특히 자연계 쪽 학생들이 1차 합격해놓고 또 일단 2차 응시를 안 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추가로 합격을 시켜가지고 일단 남학생이 5배수, 여학생 8배수 만들어 놓고 2차 전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교장도 받게 되면 일단은 어때요? 35% 전형이 안 들어가면 적성 우수 전형으로 이월이 되는 장점이 있죠. 학추를 받으면 합격 보장이 아니고 기회를 더 준다는 점. 1차가 엉망진창으로 생각처럼 성적이 안 나와도 추가 합격, 꼴찌로 합격을 해도 1차 합산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그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자, 이런 거에 되는데, 이나저나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게 아무래도 뭐 좀 절대 유리하겠죠. 네. 응? 담보가 된다고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기회의 변수를 주기 때문에. 근데 학교장 추천은 절대 기준이 따로 없잖아요. 일단 사관학교에서 학교에다 이름하니까. 그러니까 5명 이상이 될 때는 학교에서 판단하겠죠. 뭐 내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월달에 평가원 성적 판단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든 2차 체력 검정은 당년도에 5종목으로 변동을 줬죠. 올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력인데 육사가 어때요? 일단은, 자, 2명, 남학생 줄이고 여학생 늘린 거, 그거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원칙대로 하고, 이나저나 뭐 전형을 싹하게 알고 지금 뭐 체력 엄청나게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1차가 안 되면 너싱이니까. 그래서 일단 7월 27일까지는 오롯이 1차 시험 준비하고,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원서낼 때 지원등비서 어때 작성 철저히 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학교에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진력을 해라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서 자 5월 초에 말이죠. 넌지시 저는 육사 지원합니다. 회사 지원합니다. 학교장 추천 받고 싶습니다. 담전전 통해서 산안구장 통해서 어때요? 좀 미리미리 어필을 하게 되면 여러분 효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자 육사 85기 2015학년도 기본 팩트 간단하게 체크해드렸고요. 육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한국사 능력 검정세 가산점이 맥시멈 3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전 종목 체력을 만점하죠. 체력 우수 가산점이 1점입니다. 체력 가산점 1점 때문에 뭐 몰빵해서 오로지 체력만 늘릴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참고로 되겠고요.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내년도에 83기입니다. 2015학년도 회사가 이제 이미지 쇄신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학교 이미지도 굉장히 좀 세련되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자, 6월 14일부터 원서 내는 건 똑같습니다. 육사처럼. 그 다음에 또 어때요? 6월 25일부터 학교장 지원동에서 학교장 추천 받는 거 똑같습니다. 6월 14일부터 원서 접수하고 지원동에서 넣는 거 항공은 2개입니다만은 회사도 어때요?
뽑는 인원부터 해가지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 안배, 비율도 똑같습니다. 학교장 추천도 20% 똑같습니다. 육사하고 달리 학교장 추천 받으면 어때? 해사는 1차에서 성적이 200점을 환산해서 합산이 되잖아요. 이제 면접은 워낙 비중이 크니까. 학추 20% 안 들어가면 또 일반, 우수로 이제 60%로 2월이 되는 장점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80%를 우선선발 미리 뽑고, 육사는 아까 70%에다 5% 특별전형, 75%가 우선선발이고 25% 종합선발이니까, 25% 종합선발은 뭡니까? 아까 육사로 수능이 600점.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20%가 종합선발인데 수능이 650점이잖아요. 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한 학교에 5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추를 받으면 어때요? 육사는 일단 1차 성적이 합산이 안 되는데 해사는 200점이 환산이 된다는 거, 1000점에서. 자, 그런데 이제 작년에 해사는 말이죠. 남학생이 육사처럼 1차에서 남학생이 5배수, 여학생이 8배수로 선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해사가 변동을 준 게 문과의 경우는 남학생이 5배수, 이과는 6배수로. 이과 쪽에다 조금 더 티어를 많이 줬죠.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는 인문계는 8배수, 자연계 10배수로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마 자연계가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그 의대 정원 증원, 그 다음에 간호학과 증원, 아마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혹시라도 더 빠져나갈 거 우려해서 자연계 배수를 많이 주는 것 같고, 역으로 얘기하면 어때요? 자연계 학생들한테 오히려 훨씬 더 1차 외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번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거 아니냐,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학추로 받으면 손해볼 건 없고, 그죠? 도움이 되면 됐지. 그렇지만 어때요? 받을 수 있으면 악착까지 받아라, 그런 얘기죠. 근데 합격 담보되는 건 아니에요. 1차가 통과 안 되면 너싱이기 때문에 그저 마시고. 자,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은 이제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1박 2일로, 육사도 1박 2일로, 그 다음에 2차 전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안내해 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해사만 AI 면접을 하는데, 일단은 본 면접 전에 해사만 20% 성적으로 내신 합산합니다. 나머지 공사나 육사, 국관사는 AI 면접이 사전에 있지만 점수를 환산하지는 않아요. 참고로 그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육사가 2014년 작년도에 바로 원점수 컷으로, 근데 이게 표점위로 변환하기 때문에 원점수가 컷 기준으로 절대가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럼 작년도에 역대급으로 좀 약간 쉬운 편이었습니다. 육사. 그 남자 문과, 남자 이과, 여자 문과, 여자 이과, 파이가 4개니까, 그죠? 약간 차이가 있죠.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바로 해사. 작년도 이제 1차 원점수 기준이죠. 그래서 일단 남자 문과, 남자 이과, 여자 문과, 여자 이과인데 이것은 말이죠. 저희가 작년도에 저희 그 수강생들, 합격생들을 점수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올해 적용된다는 어떤 보장은 없죠. 다만 1차 시험이 이제 뭐랄까 작년도 수능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사관이나 경찰대 7월에 보는 시험이 좀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건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해사하고 육사가 이렇게 작년도에 합격 컷을 좀 만들었더라.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군사관학교. 자, 올해 내세운 기치가 말이죠. 하늘보다 높은 대학, 우주대의 원대학교, 우주를 강조했단 말이죠. 우주, 그죠? 작년도에 공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어때요? 우주 신기술 관련된 4% 비조정 분야의 특별전형을 뽑았잖아요. 그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주군이 미군도 창설이 되게 또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청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문성을 가져왔던 이건데, 그래서 현재 공군사관학교 보니까 우주 동아리도 있고 막 뭐 미니 위성도 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이.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공군사관학교도 어때요? 전형은 똑같습니다. 뽑는 사람 인원 235명, 남학생 이과 70%, 그 다음에 어때요? 자, 문과가 30%, 학교장 추천 5명 똑같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합쳐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우수, 자, 60%입니다. 그래서 80%가 이제 미리 뽑죠. 수능이 없이 우선 선발이고,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되면은 어때요? 아까 육사처럼 말이죠. 1차 성적을 합산하지 않아요. 근데 공사는 추가 합격 기회가 1차에서 2번 있습니다. 육사는 3번이고, 해사는 1번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봅니다. 돌아. 그리고 이제 1차 시험 선발 배수가 남자는 인문계가 4배수고 이과가 6배수입니다. 자연계 쪽으로 아무래도 좀 배수를 많이 주는 거. 아마 그런 요인도 있겠죠. 아까 이제 의대 정원이다 등등. 여학생의 경우는 인문계 8배수, 자연계 10배수인데 참고로 이제 어때요? 체력 검정은 3종목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검정 육사만 5종목 작년하고 똑같고 해사 그 다음에 공사는 3종목 그대로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어요. 변동사항이 없다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약간 특색이 있는 거. 아까 육사는 남학생 2명 줄이고
여학생 2명 들이고, 네. 해사의 경우는 아까 얘기대로 뭡니까? 자, 배수, 1차 배수. 네. 일단은 이과가 6배 남학생, 여학생이 10배수로 해가지고 좀 늘렸다. 네. 근데 공사의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 변화된 게 1차 합격자를 지정을 하고, 1차 합격자 아까 몇 배수죠? 남학생의 인문계가 4배수고, 자연계 6배수잖아요. 네. 여자 여자 인문계 8배수, 자연계 10배수인데, 네. 이 배수를 확정을 해서 1차 합격자를 확정 전에 일단은 그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본인한테 일단 성적 확인하게 해줘요. 열람을. 네. 해가지고 나는 공사를 반드시 어때요? 자, 2차 전형에 응하겠습니다라고 확정을 해줘야 그때 이제 합격자로 배수에 들게 하더만요. 네. 이게 미리 그냥 한번 스크린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는 자꾸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보완장치로서 이제 계속 사관학교도 올해 연구를 무지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거 작은 것 같지만 오히려 또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사도 사관학교 지략을 다 쓴 거죠. 네. 왜 그냥 뭐 하도 그냥 빠져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배수를 이렇게 많이 해놔도 또 안 채워지니까 추가 합격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 학교장 추천 받게 되면 30%인데 일단은 면접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네. 나중에 면접은 당락을 좌우해버립니다. 우선 선발. 그거 어때요? 2차에서 어때요? 얻은 면접 시험 점수를 그대로 일반 전형으로 이원이 되면서 종합선발까지 그대로 가는데 다만 전형마다 어때 면접마다 반영하는 숫자가 달라지죠. 아무튼 학추가 제일 많고 육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해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능이 어때요? 아무래도 공사가 좀 종합선발에서 수능이 좀 점수가 낮죠. 아까 이제 육사나 해사보다는 공사가 수능에서 그리고 공사는 종합선발에서 아예 내신도 합산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내신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공사 지원에 메리트 좀 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사가 올해 77기입니다. 일종의 바로 7이 바로 2개입니다. 쌍칠기입니다. 럭키세븐이 2개입니다. 2025학년도. 그 다음에 간호사관학교가 2025학년 69기입니다. 69기. 자, 각 국간사도 변동상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뭐 어디 하나 뭐 털 털어가지고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따져보려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그 국간사도 1차 예비 합격자로 아예 정원 90명인데 90명에 해당하는 100%를 예비 합격자로 미리 아예 1차 합격자 발표해야 돼. 또 빠져나갈까 싶어서. 더군다나 국간사는 아까 얘기한 이제 뭐 우대다, 특히 여학생들, 약대다, 간호학과, 우대 간호학과 정원이 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일반 대학으로 빠져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비 합격자를 많이 설정을 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국간사는 학교장 추천 50%입니다. 우선 선발 10%는 일반 우선 선발이 있어요. 이제 60%가 미리 뽑죠. 우선 선발로. 재작년까지는 국간사가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우선 선발 학교장 추천을 3명씩 받았는데 일단은 작년도에 4명으로 늘렸죠. 늘려가지고 일단은 학교장 추천을 원서낼 때 원서 접수한 시기에 같이 공이 학교에 추천하게 됐습니다. 4명입니다. 그래서 4명인데 일단 졸업생 1명, 재학생 3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1차에서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합산이 되죠. 그러니까 해사처럼 국간사도 1차 성적을 합산합니다. 학교장 추천 받아도 육사, 공사 1차 성적 합산하지 않아요. 1차가 부분적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해사나 자, 국간사의 경우는 어때요? 좀 1차 신경을 써서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국간사나 해사는 추가 합격 기회가 1차 3번밖에 없어요. 육사 3번, 공사 2번인데 그런 점에서 일단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자연계열 자연 지원자는 수능 확통이나 사탐은 응시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1차 원서 낼 때 있죠? 특히 이제 미적분인데 인문계입니까? 자연계입니까? 미적분 인문계입니까? 미적분 자연계입니까?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인문계로 일단 지원하면 어때요? 수능도 나중에 종합선발이 있기 때문에 수능도 그다음에 인문계 수능을 봐야 됩니다. 자연계다면 어때요? 수능도 자연계 수능을 봐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참고하면 되겠고요. 어차피 뭐 사관학교는 공동 숙제도 30문제, 50문제 영어는 그대로 보는 거니까요. 네, 수학 똑같고. 자, 그래서 공사, 그 다음에 국간사, 정년도 원점수 기준으로 일단 1차, 일단 커트선. 자,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최종 합격까지, 그죠? 최종 합격까지 했던 사람, 수험생들이 바로 어때요? 자, 커트라인 기준입니다. 자, 그저 마시고, 실제로 합격을 해서 지금 생도생 하는 그 학생들 겁니다. 작년도 거. 자, 그렇게 해서 경찰대학은 말이죠. 전형이 나오면 제가 별도로 일단은 요런 기준하고, 그 다음에 1차 전형의 요소인데 아마 경찰대학도 거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관학교 4군데 있죠. 자, 국간사. 자, 그 다음에, 자, 공군사관학교 77기.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자, 83기, 육군사관학교 85기. 이렇게 4개 사관학교의 바로 전형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사관학교 네 군데 보니까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근데 아까 이제 해군사관학교, 그 다음에 국간사,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의 그런 변화 요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히 터치를 했는데, 아까 거듭 얘기지만은 뭐 금년도 우대 정원 성공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간호학과 일반대학 지금 1000명 가까이 증원한다. 지금 의대 정원은 지금 2035년까지 10,000명이 더 확충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사관학교 지원자들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요? 소신 지원이 더욱더 필요하겠죠. 네. 허수를 갖다 뭐 나중에는 결과도 거대한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 추가 합격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할 만한 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경찰대학교로 국영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만은, 자, 일단 여기 나온 것처럼 어때요? 주 6일제로 전일제반 주로 재수생들, N수생들, 자, 그 다음에 주로 아무래도 이제 고3들 토일 주말 말일반, 그 다음에 어때요? 재수생들 또는 N수생들 중에서도 어때요? 재정반을 다닌다. 아무래도 재수생반 수능 전문학원 다니면 영어 실수가 적잖아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또 영어를 약간은 좀 홀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어때요? 수능용으로 공부하다가 영어를 보면 어때요? 일단 사관시험에서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많이 생깁시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좀 이거 좀 신경 써서 30분째 50분에 타임어택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 게 국어 영어입니다. 자, 그 점 아시고, 자, 우선 뭐 특별한 관리 시스템 중요한데, 이거는 뭐 좀 그 지만에 약간 신경 써서 좀 할 부분이 바로 이건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추면 이제 그 질의응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이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되게 수학보다는 국어, 네. 영어, 네, 30문제로 그렇죠. 50분에 타임어택 훈련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쉽게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5월부터는 그게 아주 네.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영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사실 국어는 문학 독서 같은 경우 실력이 있다 없다 사실 단정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네. 그러한 그 준거를 가지고 네.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죠. 네, 어떤 점에서 영어는 실력이 있다 없다 좀 판가름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일단 사관학교 문제 특성상 이제 추론 문제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네, 수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사관학교의 특성상 이제 추론 문제가 이제 타임어택이 심하기 때문에 이 추론 문제 유형을 얼마나 그 한정된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3들 올해 시험 보는, 그 다음에 재수생들, N수생들, 자, 아울러 말이죠. 1차 합격 뒤에 일단 물론 여기 나온 예비역 중령 대령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관학교 나온 분들인데 직접 전문위원들입니다. 평가위원장, 평가단장, 교육단장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죠. 6월 14일부터 지원동서 입력할 때 다 수강생들은 무료로 진단해 줍니다. 자, 아울러 말이죠. 1차 합격된 뒤에 면접 있죠. 국가관, 안보관 등등 사관학교별로 면접 기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가다가 쳐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거는 뭐 지원 동기서 뭐 지원을 하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기울인 노력, 자, 등등 관심도, 향후의 비전 포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다른 항 회사 같은 경우는 성장하면서 어려움 겪었던 거, 극복했던 거, 결과가 무엇이고, 국가사 같은 경우는 항목이 3개입니다. 본인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학은 자기소개가 완전히 없었잖아요. 사관학교는 검증할 장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제출한 거 면접을 다 할 때 기본 요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일부 학생들 지원력에서 입력이 귀찮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수 지원자들이 그냥 대충 써내거나 아니면 있죠. 일단은 뭐 입력을 좀 귀찮으니까 지원하려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허수로 거르는 장치로서 지원 동기사 역할을 하더라. 네. 그런 평가를 좀 많이 하죠, 아무래도. 네. 경찰대학도 시가 이제 면접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이죠. 좀 강력해지는 시스템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연합반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이제 5월, 6월 있죠. 심화 과정 7월 파이널도 이루어집니다만은 일단은 말이죠. 전체적으로 1차 시험이 어때요? 자, 7월 27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단계별로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일단은 그 학습 클리닉, 그 다음에 확실한 일종의 문제 풀이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관습적인 그런 행위 양상. 자,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5, 6, 7, 석 달 동안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시험 보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어때요? 50분, 50분, 100분이기 때문에 200분의 실질적인 리얼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영수 합쳐가지고 200분이 있죠. 여러분의 향후에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군인의 길을 갈 거냐 말 거냐, 그죠? 그거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어때요? 산문 문학, 그 다음에 운문 문학,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독서도 인문사회, 그다음에 과학기술, 자, 등등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일단 5월부터 심도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다양하게 접하면서 기출문제 10개는 당연히 뭐 연계해서 하겠죠. 그 다음에 영어로 포커스를 이제 어디에 두고 지금, 일단 5, 6월 실마 과정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까?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독해와 추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상당히 그 독해에서도 이제 핵심 파악 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점수를 가르는 어떤 그런 유형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추론 문제 특성상, 모든 유형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수능 이번에 이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좀 특이하게 작용을 했는데, 이번 모의고사 에서 좀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 영어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를 수월하게 다 풀고 맞았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 이제 적응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 유형이 만약에 이번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만약에 그 문제 유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관학교 추론 문제 유형을 그 수월하게 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제 파악했을 때 독해, 추론 물론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추론이 이제 합부를 가르는 문제 유형이긴 하지만은, 지금 어차피 독해 핵심 파악이 안 되면 추론이 어차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독해 핵심 파악 유형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론 문제 유형까지 좀 유기적으로 이제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어 영어는 뭐 수능보다 3.5개월 미리 보기 때문에 1차 시험이. 그렇지만 국어 영어 그래도 수능처럼 전 범위를 다 아울러서 일단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자, 공부가 좀 덜 돼 있어도 일단은 뭐 시험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능보다는 세게 나올 수밖에 없다, 느낌이. 수학 같은 경우 수원투에다가 이제 미적분, 그 다음에 학동 주로 이제 기하도 보는데, 선택 과목의 미적분, 학동, 기하는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3학년 되면서부터 하다 보니까 수능보다 3.5개월 미리 보는 이 선택 과목에 대해 적응도가 약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3년째인데 선택 과목 등장한 게, 보니까 수학의 어떤 선택 과목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어때요? 조금 더 수능보다는 약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범위는 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주눅 들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전 단어 나온다고 했지만 그건 수학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수학이 어때요? 수능보다는 조금 더 어때요? 좀 성적 자체는 좀 더 문제 강도가 약하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일단은 그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점수제로 표점을 변환해서 합산하기 때문에 수학이 약한 수험생들이 의외로 많이 극복을 해요. 근데 이제 표점으로 변환시키면 아무래도 영어가 좀 변화가 크다는 거, 듣기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유용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습 관리, 학습 플래너, 그죠? 자, 메타버스형 Q&A, 어떤 엄청나게 많은 저희들만의 나름대로 학습의 툴이 있기 때문에 있죠. 학습 효과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있죠. 일단은 뭐 저도 뭐 국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영수, 우리 연구진들이 그야말로 자체 모의고사, 자체 시스템으로 엄청나게 기획을 해서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축적된 그런 베이스를 또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일단은 여러분들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특히 국어, 영어는 모의 훈련, 수학은 어때요? 자, 일단은 일부 좀 난도가 있거나 본인이 취약하고 극복되기 힘든 부분들은 살짝 어때요? 좀 접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완전히 공략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히 공략하는 게 수학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어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체제로 완전히 변하죠? 당연히 2차 전형 당연히 준비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기본 아까 시간표는 말씀드렸듯이 주말 포커스로 주고, 전일주 종일반 시스템 7월 달에 어때요? 일종의 27일 이전까지 단기 완성 중에서 전일제반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사관학교는 어찌됐든 뭐 30문제 50분, 국어, 문학 독서 먼저 1교시 때, 그 다음에 영어 듣기 빠지고, 일단 영어 원투로 30문제 50분, 그 다음에 어때요? 수학은 30분 100분, 수능과 똑같이 의미하죠? 공통과목의 선택 과목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국어가 작년도에 역대급으로 좀 사관학교는 쉬웠습니다만 수능이 워낙 어려웠죠? 경찰대학도 쉬웠습니다. 경대, 그 다음에 사관학교 국어가 많이 숫자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수능 국어가 워낙 어려웠다 보니까 올해 자, 수능 국어가 어려운 만큼 사관학 경찰대 국어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좀 추론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 어때요? 좀 작년 사관학교 좀 쉬운 편에서 무탈했습니다. 자, 우리 영어 소장님께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해서 이제 영상을 올릴 텐데, 여러분 그거 모니터 해보시고 말이죠. 자, 잘 한번 좀 그 상황 어떤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영어도 이제 뭐 수학 이상으로, 국어 이상으로 수능이 작년도에 워낙 어렵게 나와서 1등급이 어때요? 90점 이상 1등급이 되는 쪽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퍼센트가 그런 점에서 많이 어려웠다.
근데 어찌됐든 수능과 경사관의 어떤 출제 개연성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논리 추론 문제가 굉장히 점수를 많이 붙잡는 점수를 갖다 많이 이제 어떤 태클을 거는 그런 어떤 문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논리 추론 문제 중에서 이제 빈칸 추론이 그동안 많이 좀 뭐랄까 난도가 있게 많이 출제가되고 있습니다만은 빈칸 추론 외적으로 가장 좀 부담이 됐고 뭐랄까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오답 개연성이 높은 문제들이 좀 어떤 문제들입니까? 유형들이? 일단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은 순서 맞추기 유형입니다. 그래서 순서 맞추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출제위원들이 제시해 놓은 어떤 힌트를 직접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문 자체가 좀 이렇게 약간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약간 좀 학생들이 답을 찾는데 좀 애로사항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30문제, 국어도 이제 그렇습니다. 국어, 독서가 이제 보통 15문제 앞에 나오고, 이제 문학이 뒤에 나오는데 15문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보통 권장하기를 좀 약간 좀 문해력을 갖다가 좀, 뭐랄까, 계속, 좀 늘리면서 브레인스토밍 해가면서 좀 뭔가 좀 할 수 있는 건 현대시나 이런 문학을 먼저 하고 독서는 나중에 풀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영화도 문제 문항수 쭉 있다 보니까 일본이 어법 나오고, 그죠? 네. 중간에 이제 빈칸으로 나오고, 뒤에 장문 넣게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평소에 좀 익숙하거나 네.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먼저 푸는 것도 지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너무 순서에 얽매여서 고집하는 수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한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어떤 전체 판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네. 그 패스할 거 딱 해버리면서 좀 풀어가는 것도 지혜인데, 네. 이제 그런 거 이제 수없이 이루면서 이제 좀 많이 코칭을 해주시잖아요. 네. 예. 일반적으로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네. 아까도 이제 언뜻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좀 영어를 잘하는 수험생들이 가지는 영어 문제를 접근하는 행태랄까 그런 것들을 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추론 문제 얼마나 이제 자기가 이제 잘 적응해서 풀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추론 문제를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이렇게 논리와 관계없이 그냥 이제 답을 찾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계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상원학교 문제들 보면은 이제 좀 이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공부를 했으면 이번 상원학교 문제가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제 답만 찾는 거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논리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뭐 기본적으로 유형 나오는데 이제 네. 도표나 실용문 이런 것들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빈칸 추론, 네. 그다음에 문장 삽입, 그다음에 순서 맞추기, 무관한 문장.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리 추론 문제에서 이제 빈도가 높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생도들이 배우는 좀 군사 영어, 네. 일단 지문도 활용이 되고 막 그런 추세가 있다 보니 단어도 생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수학 같은 경우도 없대요. 역시 수학은 수학입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작년에 국어 영어 사관학교 영어 국어가 다소 좀 무탈했습니다만은 수학은 또 어때요? 어려운 부분은 워낙 어려웠죠. 또 다만 이제 흔히 킬러성 문제가 좀 빠졌다는 게 작년도 수학에 어떤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수능 자체를 봤을 때는 워낙 어려웠게 나왔고 수능보다는 쉽게 나왔던 게 사관학교 이제 수학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1차 시험 수학의 점수를 많이 까먹고 표준 점수를 많이 깨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히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지금부터 길러가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자, 수학 1, 2. 자, 일단 22문제죠. 30문제 중에서 8문제가 이제 미적, 그 다음에 기하, 확동, 선택인데, 자, 일단은 뭐 여기 나왔듯이 말이죠. 일단은 킬러성을 띈다는 건 거의 보면 이제, 자, 22번 문제, 또는 15번 문제, 그 다음에 29, 30번 문제, 보통 이런 것들이 킬러성을 많이 띄잖아요. 물론 이제 경찰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25문제 나오고 80분에 풀어야죠. 그래서 사관학교나 수능은 아무래도 30문제로 100분을 푸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은 5월, 6월 달에 그 맥락, 1차 시험에 어떤 접근하는 큰 프레임, 툴. 전체적으로 국영수가 작년도 2024학년도는 일단 점수가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뭐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뭐랄까 평가원에서도 이제 금년도 수능 조금 더 준 킬러성을 잘 배제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뭐 작년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킬러성이 엄청 나와버렸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사관학교 2차 시험도 조금은 난도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스카이프 교육 그런 경향까지 고려해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일단 다양한 그런 기획된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출의 베이스를 두는 예상되는 문제, 엄청난 양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1차 시험에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학습의 장을 펼칠 것입니다. 일단 5월, 6월, 7월 석 달 동안에 뭔가 결과를 보게끔 할 겁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있죠. 1차 시험 일단 5월부터 이제 가야 되는데 오리거리 심화 자, 과정 7월달에 파이널 가는데 이 석 달 동안에 일단 영어 중심으로 어떤 맥락을 좀 가져야 되는지 학습의 어떤 그 뭐랄까 자 펀더멘트를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추론 문제 유형에 이제 적응하는 이제 훈련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영역을 전 유형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말이죠. 뭐 좀 누구나 다 힘들죠. 다만 이제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도 어김없이 사관학교 시험 받고 또 1차 합격을 하고 또 2차 면접을 통해서 생도가 된 그야말로 사관의 전통을 이어온 여러분의 선배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선배들이 생도가 되는 길에 큰 도움을 주면서 생도 양성을 해왔습니다.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그야말로 매년 있죠. 늘어나는 이 합격자 수, 대치동 번호는 서초방배원, 대치동 번호는 음마사거리 도사 쪽에 있고요. 서초방배원은 4호소 총신대 7호소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두 직영학원 선생님들이 순환 강의하면서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자를 면접 같은 경우 우리 스카이 진학교육이 있죠. 일단 컨설팅 전문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4월달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 학교 뭐 중간고사가 있고 고3들의 경우 일단 3월 모의고사 치렀고 이제 5월 8일날 또 모의고사가 있죠. 자, 교육청이지만 6월 4일 평가 모의고사가 있죠. 이런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일단 여러분이 제가 4월 과정, 3, 4월 과정 지금 가열차게 진행하니까 자, 5월, 6월 심화 과정이죠. 한번 기회가 되면 합류해서 합격 가능성 높이는 자, 그런 학습 전략을 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다 같이 파이팅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같이 자, 파이팅! 파이팅! 한 번 더 파이팅! 예.